오늘 아침에 이 서울 인구가 작년 서울 인구가 991만 명으로 1000만 명이 깨졌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탈서울 이유 중에 하나가 집값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었어요. 10억 4,299만 원. 자, 그래서 이 2014년에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요 4억 9,177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이 2배가 더 올라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서울 인구가 1,036만 9천 명에서 991만 1,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서울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집 때문에 탈서울을 하고 있다. 자,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 값비싼 집이 탈서울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에서요. 이 서글픈 일이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다른 기사를 하나 보면요. KB 국민은행에서 하는 이 조사에 보면 부동산 조사에 보면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 지금 통계 자료보다 더해서 10억 8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추 11억이 다 됐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4억이 넘게 뛰면서 상승률이 70%를 웃돌고 있습니다. 전체 서울 주택의 평균 가격도 8억이 넘었어요. 7억 넘었은 지 10개월 만에 8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만 놓고 보면 10억 8천이고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까지 합치면 8억이 지금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월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8,192만 원. 지난달에 비해 가지고 2,084만 원이 한 달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9월에 10억 312만 원으로 처음으로 10억을 넘은 다음에 5개월 만에 11억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5월에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6억 708만 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9개월 만에 4억이 넘게 오르면서 문정권 내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78%가 올랐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아파트 가격만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택 평균 매매 가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랐고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값도 처음으로 3억을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문 정권이 아파트 가격, 집값, 전세값, 월세 등을 다 폭증시키면서 그야말로 이제 사람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서울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의 영화를 볼 때 집을 샀다. 얼마 줬냐 하면 10만 달러 줬다 하면 엄청나게 좋은 집을 샀네 하고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10만 달러 주택이라 하면 엄청 좋은 집인데 한국에서는 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만 달러니 이게 정상이냐는 겁니다. 한국 사람의 소득 수준에 이게 정말 정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자, 이렇게 됐다면 이거는 말할 바 없이 문의 책임인 겁니다. 누구한테 원망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기가 찬 일들이 또 많습니다. 이 정권이 선거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을 20조 준다면서요. 노점상에게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제가 노점상에게까지 주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을 했지요. 자, 농민들이 우리도 코로나 지금 피해가 크다 달라 하니 농민에는 소득 산출이 어렵다면서 얼마를 버는지 모르는 농민한테 어떻게 재난지원금을 주느냐 하더니 농민보다도 파악하기가 더 어려운 노점상을 지원하겠다고 하자 지금 농민들이 그냥 있지 않겠다. 여의도 가서 데모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노점상한테 지금 사업자 등록을 갖다가 요구를 하면서 노점상들이 주려면 그냥 주지 사업자 등록이 어디 있냐라는 이야기까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고 하는데 전세버스 기사들은 왜 우리는 안 주냐? 전세버스들이 올 스톱 해가지고 놀러간 사람이 없으니까 전세버스가 다 서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한테는 재난지원금을 안 주고 택시만 주냐. 자, 농민중에 농업경영인연합회는 정부는 피해 현황 상정이 어렵다고 농업인을 제외했는데 노점상은 이번에 노점상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못 받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지금 들고 일어났어요. 자, 마을버스 업계들은요. 우리는 재난지원금도 보조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식당 같은 영업 제한 업종이 아니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고 시내버스는 공영제로 운영하지만 우리는 민영제다. 근데 코로나로 승객이 크게 줄었는데 우리는 계속 버스를 운영하는데 보조금도 없다. 그래서 배차 간격을 이렇게 촘촘하게 못하고 늘리게 돼서 서민들이 다 지금 힘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노점상들이요.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등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선별이 아닌 보편적 지원을 해달라. 노점상 전부를 다 달라고 요구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왜 이들이 또 선별이 아닌 보편적 지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노점상에도 50만 원씩 준다 했지만은 실제로 받을 노점상들이 많지가 않아서 노점상들이 지금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 관리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 안정자금을 지급하고 관리되지 않는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지원금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시각은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을 지원하는 것이 정당하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저도 엊그제 보니 댓글에 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저보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가적 지원은요 세금과 결부되어 있어야 되죠. 노점상도 세금을 내야 되고 또 그 세금에 한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지원금은 피해자 기준이지 납세 겁부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며 노점상들에게 줄겠다고 하지만은 정작 지원 대상인 노점상 단체들은 뭐라는가 하면 사업자 등록이라는 지원 조건 때문에 신청하기 어렵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서울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전체 8, 9천 가운데 10% 수준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주소를 해당 지역으로 옮겨야 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고 지원금 50만 원을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할 노점상이 별로 없다. 그냥 다 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점상들은 당정이 재난지원금 준다더니 연락도 한 번 없다. 지자체 인정 노점상만 주는 게 맞냐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준다고 생색내려다가 노점상의 한 90%를 자극해서 이 사람들도 데모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자영업자의 대출이 은행권에 석 달 새 10조가 늘어났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대출 잔액이 400조에 육박했는데요. 그 이전에 비해서 14%가 늘어났는데 코로나가 작년 말에 재확산되면서 숙박 음식업 쪽에 굉장히 타격을 입혔고 여기에 종사자들이 급감했어요. 망했거나 종업원을 줄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렸는데 한 달에 임대료만 1,000만 원이 나가는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인건비까지 하면 3, 4개월 버틸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관악구에서 식당을 하는 B씨도 3천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이 줄어든 매출 가지고 임대료 등 고정비를 메우기가 쉽지 않아서 또 대출을 받아야 될 형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지금 대출 받아서 좀 버티다가 또 대출 받아서 또 좀 버티고 근데 그 대출도 처음에는 뭐 신용보증 등에서 끊어주는 걸로 받았겠지만 이제는 대출을 안 해주니까 전부 자기 집이나 재산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는 마지막 단계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이 부동산이 처분되게 되겠죠. 은행의 빚을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부동산이
담보로 잡힌 집이나 이런 부동산이 처분을 되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원칙 없는 지원금 이 부분요,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막 이렇게 준다는데, 이거를 받아본들 한 달 임대료나 한 달 유지 비용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는 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생색을 내고 있지만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사태에서요, 이런 재난지원금 한번 1차로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받는다고 그 사람의 지금 형편이 나아지거나 극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은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무분별하게 노점상까지 이야기하다가 농민들이 반발하고, 또 노점상 중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90%가 또 반발하고, 심지어 마을버스는 우리는 뭐냐? 우리는 지원도 안 해주고 보조금도 없다고 뭐냐? 전세 버스업자들은 또 우리는 뭐냐? 다 들고 일어나는 형국이 벌어지고, 심지어 어민들까지도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주려면 원칙 있게 처음부터 명분을 세워서 줘야 되지, 원칙 없이 선거 앞두고 이 사람 저 사람 주겠다고 하다가 지금 완전히 다 들고 일어나는 형국입니다.